빠멘토 004 중3아들 싱글데디 핵 멘토링. 중3아들이 공부 안 할 때, 뭐 공부 안 하면은 뭐 엄마든 아빠든 항상 공부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솔직히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거기 자녀에 대한 기대감 있죠.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라. 이걸 제일 먼저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의 분신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 쳐다보는 듯한 관점으로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나서 접근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지기.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주제 파악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파악을 해볼까요? 주제 파악. 자, 주제 파악은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얘기할 때 이제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좀 더 멋있는 말로 할 때 이제 자기 객관화라는 말도 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죠. 결국에는 주제 파악이고, 노골적인 말로 하면은 그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수. 네 분수를 알아. 그죠? 분수 파악이 이제 정답이죠. 자, 이때 볼 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아빠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어느 쪽으로 마음이 꼴렸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자, 공부를 시키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생각하나요? 자, 공부를 시키고 싶다 하면 방치해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하십시오. 나는 아들을 공부를 시키겠다. 나는 아들을 공부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정해야지 그 다음 액션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번의 스텝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아들 마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들 마음. 아들의 마음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공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공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뭐에 달려 있는 거냐면, 이걸 조금 노골적으로 질문을 바꿉니다. 대학을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수차례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죠. 지금 공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공교육의 목적은 대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그 대학교 등급에 의해 가지고 인간 등급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 등급표를 받아 가지고 그 인간 등급 가지고 회사를 어디를 갈 거냐를 정하는 게 그 대학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뭐 전공을 살린다는 등 의미를 부여할 거는 특수 기술을 배우는 데밖에 없죠. 그 의대나 의치안 뭐 이런데, 건축 뭐 이런데, 또 전기과 이런데 기술 배우는데. 근데 기술을 배우지 않고 머릿속에만 넣고 판단하는 기술을 또 배우는 데도 있죠. 그런 것도 다 기술입니다. 자, 그러한 기술 같은 것도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주 특별한 기술 위에는, 특별한 기술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치안, 건축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특별한 기술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과가 별로 필요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죠. 대신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 등급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30대까지입니다. 35만 넘어더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가 더 필요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 등급을 분류할 때 대학교 간판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등급을 어디를 찍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학교. 이때 아들 맘을 물어볼 때도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보세요. 대학교 가냐 안 가냐. 아직 모르겠다는 안 간답니다. 아직 모르겠다는 안 간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다 안 간다. 가고 싶다. 이건 아니죠. 가고 싶다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입니다. 그런 애매한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대학교 가냐 안 가냐를 선택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거고, 그죠? 안 간다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안 간다 그러면 알바 시키세요. 알바.
뭐 적성이 맞는 걸 찾아본다라는 얘기는 그 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죠? 무조건 알바 시켜야 됩니다. 알바. 왜 알바를 해야 되냐? 그죠? 진로보다 진로 찾기보다 돈 벌기가 우선입니다. 근데 돈을 벌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 속성을 알아야 돼요. 좀 멋있는 말로 휴먼 네이처라고 하죠. 인간 속성, 인간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서비스직 같은데 알바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바를 뛰다 보면은 온갖 유형의 인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간들이 어때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평이한 인간도 있지만 평이성을 벗어나는 인간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 인간들 자체는 본인이 평이하다고 느낍니다. 강도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도 온갖 부정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갖다가 평가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스펙트럼은 너무나 다양하고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그 인간들의 속성을 좀 아는 게 돈 버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 돈은 인간에서 나오니까, 인간의 판단력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고 뭐 진로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알바 시키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알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을 갖다가, 진로 상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진로 상담은 진짜 제가 까놓고 얘기합니다. 진로 상담 하는 거를 저는 납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don't 하지 마세요. 진로 상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진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진로를 아냐고. 그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도 자기 진로를 몰라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물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제일 높은데, 그 미국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대통령을 목표로 진로를 결정했냐고. 다 모를걸요? 몰라요.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의 진로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진로는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를 알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뭐 이 길로 가면 이런 게 있다, 저 길로 가면 저런 게 있다, 이런 가이드가 해줄 수 있죠. 뭐 그런 거야 꼭 가서 진로 상담을 꼭까지 받아야 됩니까? 거기다 뭐 심리 상담 같은 것도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체험 같은 것도 꼭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로는 그냥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그 정한 대로 해보고, 해봤는데 아니다, 또 딴 거 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로 상담을 핑계로 노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중3 애들은 놀잖아. 그죠? 놀기 때문에 그 노는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면서 뭘 배워야 된다? 그 역 같은 인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 아무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알바로 다 채워넣으세요. 애가 곡소리가 날 정도로. 공부 안 한다며, 대학교 안 간다며. 안 가는데 무슨 놈의 공부야. 학교는 그냥 대충 다니면 되잖아요. 졸업장만 나오면 되잖아. 그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알바해서 돈 벌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강인하게 시켜야 됩니다. 강인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로 찾기 시간을 주지 마세요. 진로 찾기 시간은 시간 낭비입니다. 자꾸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애들을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데, 공부 안 하려면은 돈 벌면 돼요. 돈 버는 거 가르쳐야지. 이걸 하려니까 뭘 해야 되냐? 기대감을 없애야 된다니까, 부모가. 아빠 입장에서 기대감을 없애세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를 가서 한번 보시고, 아르바이트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솔루션까지 제공해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잖아. 그럼 제 유튜브는 왜 듣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하러 들어요? 그럼 지금 당장 안 할 것 같으면은 나가세요. 나가고 계속 방치하면서 사세요. 그 남한테 막 동조를 구하는 상담이나 하세요. 동조 구하는 상담 많잖아요. 그 요즘 애들이 그렇지 뭐. 그런 거 또 술 한잔 쫙 하면서 그때도 아빠 역할은 잘해야지 뭐. 이렇게 폼나는 얘기만 하세요, 평생. 폼나는 얘기 하다가 결국 노후에 가서는 망가질 겁니다.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자녀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한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모르잖아, 근데. 자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없잖아.
기껏해야 일자리 없고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바라도 시켜가지고 본인의 못하는 걸 갖다가 애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찾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 직업에 대한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직업 상담이라고 하지 말고 직업 얘기를 좀 하면 됩니다. 직업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일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식사 같이 하면서 재밌는 얘기 이거를 이제 과제처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로 상담 하지 말려놓고 진로 상담 하는 것 같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이런 직업 얘기를 하면서 그 대화를 갖다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은 뭐 다양하죠. 그죠? 뭐 회사 사장도 있고, 사장이라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뭐 디자이너도 있고, 그죠? 디자이너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또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뭐 수의사도 있고, 그죠? 또 농부도 있고, 그죠? 아주 뭐 셀 수 없을 정도의 직업이 많습니다. 이 직업들 중에 애가 꽂히는 직업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 직업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재밌게. 각자 조사해온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대화 소재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일자리를 뭘 가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한댔으니까 공부 안 하고서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자꾸 얘기해 봐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일자리 같은 거를 애가 접하게 되면은 공부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죠. 스스로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줘야지.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덧셈이 뭔지도 모르는데 더하기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 단어를 한마디도 모르는데 영어 듣기를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진로 상담을 왜 못하겠어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막 자기가 살아온 인생관만 가지고 상담을 하려니까 상담이 안 되고 산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왜 몰라요? 본인이 머릿속에 든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 들어간 게 있으면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이 맞고 어떤 사람의 말이 틀리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면은 주제 파악을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잘 검토해 보세요. 무시당한 게 아니라 거기를 몰랐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때도 부드럽게 감싸주지만 저는 그대가 몰랐을 때 노골적으로 몰랐다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게 지나가면은 본인이 몰랐다는 걸 모르죠. 근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는 걸 인지하게 됐죠.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때가 주제 파악의 시기입니다. 메타인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아들이 공부 안 하죠. 스트레스 받죠. 이때가 주제 파악 시기라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본인을 살펴보세요. 본인을 살펴보고 아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들이 공부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알바를 일주일 내로 알아봐가지고 바로 시키고, 그리고 진로 상담사 같은 거 찾아가는 짓 하지 말고 그 직업에 대한 얘기를 요일을 정해놓고 아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재밌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뭐가 될 수 있고 돈을 얼마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본인도 지식을 쌓고 주제 파악도 하고 이러면서 깨우쳐 나가는 과정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부 안 할 때 대처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소드가 돼 있으면은 애가 겁먹어서 공부합니다. 근데 말로만 해놓고 안 시키기 때문에 왜 알바를 못 시켜요? 한편에 기대감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또 세뇌됐잖아. 애들은 애들답게 놀아야 된다. 무슨 중3이 놀아요? 그건 초등학교 때 얘기지.
중3 지나면 좀 있으면 고1이고 고2고 고3인데 얘네 성인이에요. 어? 성인인데 옛날 같으면 전쟁도 하던 나이잖아. 이런 애들 갖다가 나태하게 키운다고? 아, 남들도 그러니까 그건 남들 얘기지. 왜 네 자식을, 그대의 자식을 남들 자식하고 똑같이 키웁니까? 자기 자신의 자식은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남들처럼 키우면 안 되지. 내 자식은 특별하게 키워야지. 남들 시킬 때 안 시켜야지. 어저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갔다가 뭐 막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로서 막 해주는 느낌을 갖죠.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반대합니다. 저는 차라리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더 칭송을 합니다. 걔들은 부모가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들이 돈 벌어서 나가요. 지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나간다니까. 난 그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 응? 유럽 애들도 지들이 돈 벌어서 나가요 보편적으로. 한국 애들만 엄마 아빠 돈으로 나가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해외여행에 나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 이거는 중3 아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돈 벌고 조금 부족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보태달라고 그래. 근데 100% 의존하지 말라고. 부모는요, 해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해주는 게 더 쉽다고요. 안 해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게 뭐가 있죠?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3 아들 공부한다고 찡찡거리면서 누구 말이 맞다 이딴 소리 하시지 말고 주제 파악하시고 애가 공부할 건지 안 하는지 정하고 그 다음에 알바 시키고 직업 얘기하면서 진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시기를 기대합니다.